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37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김신우, 곽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그 전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라코 내러티브 통해서 경관수, LAPD, LA 경찰국 경관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짚었죠. 예, 매번 뭐 9,500명 선 무너지고 9,300, 9,200, 9,100.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캐런 베스 LA 시장께서 여기 문화충격 코너에 오셔가지고 9,000명 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더니 결국 내려갔어요. 그렇죠. 예, 어제 발표됐죠. 8,967명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LA 경찰국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과거 1990년대 리처드 리오단 네. 시장, 이분도 비즈니스맨 출신이죠. 예, 리처드 리오단 시장 시절 이후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당장 치안이 불안해지겠구나. 예, 걱정이 좀 됩니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러티브 오늘 벌써 보니까 37번째 시간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37주 동안 이 경찰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줄어든다. 결국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사실 뭐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기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어 온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 치달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치안 약화가 그렇게 확 이렇게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화될 것이다라고는 좀 저는 전망은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10,000명 선을 왔다 갔다 하던 경찰 수가 지금 8,900명 선으로 떨어졌다는 건 이건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경찰이 요즘에 불러도 안 온다 그러죠. 그렇죠. 네. 이번에 뭐 복지 혜택 파격적으로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청자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 뭐 인센티브도 준다. 예. 뭐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오는 경찰들에게 임금 인상도 대폭해서 들어오게끔 해준다. 뭐 혹자들은 이거 임금 인상폭 뭐 인센티브 다 합해가지고 거의 30% 이상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LA 시장님 그 캐런 베스 LA 네. 시장님께서 역대급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적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경찰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당장은 좀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한 지점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그렇게 거죠.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예. 올라가는 시간만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LAPD 경관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퇴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인근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그런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도하면서 경관을 되고 싶어하는 네네. 그런 아카데미 경관 생도들도 이렇게 확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캐런 베스 시장은 9,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이게 회복이 될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참 경찰 멋있는 직업 그리고 그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공공의 적가지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좀 민중의 지팡이라는 인식은 좀 예전보단 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서 누구 직업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 LAPD 경관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경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네네. 신우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경찰이 줄어들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도 경찰 인력을 많이 축소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맞아요.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도 캐런 베스였던 맞아요. 걸로 제가 연방 하원 의원이 왔을 때 그렇죠 했는데 이제 와서 경찰 수를 다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치안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나서 이거를 아차 싶은 거죠. 이제 다시 그 경찰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를 하더니 네. 그리고 지망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 이미지가 너무 바뀌었고 네.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대우도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아니 사실 일반적으로 경찰 예를 들면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경찰이 옆에 보이면은 괜히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예, 솔직히 사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는데. 티켓 뛸까 뭐 이런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지탄받는 대상이 됐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그리고 마치 그 데릭 쇼빈 경관 모든 경관이 데릭 쇼빈인 양 언론이 또 그렇게 많이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직종을 많이 피하는 것 같고 좀 이것도 위험 직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LAPD 경관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일하시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들은 일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처우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경찰들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사실 그 사건의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문제였다는 것이지 전체 경찰들을 이렇게 놓고 우리 경찰 싫어요, 경찰 나빠요 라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왜냐하면 경찰이 없으면 당장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경찰을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네. 근데 주민들은 지금 경찰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경찰을 그렇게 욕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없어요라고 한들 이게 소잃고 외양간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 주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경찰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망각하는 것 같고, 예,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BLM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BLM 운동, 안티파 운동에 동참하면서 BLM 운동 동참하면은 당연히 경찰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예, 안티 경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너무 휩쓸렸던 것 같아요. 저희들.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원영석 보도국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올림픽 경찰서, 여기다가 올림픽 경찰서 세우려고 얼마나 한인사회가 노력을 네.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경찰서를 그렇게 세우자고 해서 세워졌는데 지금은 경찰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거는 좀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좀 예. 주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LAPD 경찰 예산 삭감하죠 운동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BLM 그럼요. 운동이.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후보군으로 올림픽 경찰서 없애자는 또 그런 얘기가 또 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논란이 일단은 잘 지켜지긴 그래서 저희가 했지만. 또 그때 서명들을 다 주민들한테 서명들을 받아서 저희 LA 한인상공회의소가 15,000장의 서명을 받아서 마이클 무어 PD 네. LAPD 국장한테 넘겼었거든요. 예, 그때. 예. 그래서 한인 사회가 그때 잘 뭉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한인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찰 편이에요. 그럼요. 예, 경찰 편이고 물론 4.29 폭동 때 경찰이 우리를 안 지켜준 것 아니야 이런 반론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여기 한인 사회가 경찰 옹호하고 경찰들도 한인 사회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경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소방관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의료 인력도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좋다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봅니다. 하기 더 때문에 치안도 강화가 되고, 예. 왜냐하면 공공 치안 관련이니까. 그렇죠. 은서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LA 한인타운 치안을 생각해서라도 경찰 인력이 더 많아야 된다고,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A 지역 110곳을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업소 또는 빈집털이를 당하신 분은 없지만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여럿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경찰은 그러면 신고를 하면 왜 바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네. 집 이거 렌트해 주시는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되게 경찰 인력이 줄기는 줄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랑 동시에 경찰 인력 뭐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그럼에도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마저도 경찰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사실 경찰 이래저래. 예, 그렇죠. 이래저래 그냥 동네북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찰 수를 줄이자고 얘기했던 건 정치권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정치권에서 경찰 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래놓고 줄여놨더니 결국에는 경찰들은 그때 반발했었어요. 그때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경찰을 줄여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더니 역시 봐라,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주민 편이 아니라 경찰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도를 할 때 저희도 조심스러웠지만 그 당시 보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다 뒤집어 씁니다. 나중에 경찰 수 줄이면 안 됩니다. 결국에 경찰 수가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도 경찰이에요. 네. 왜 경찰이 신고를 하는데 안 오냐.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찰 수가 줄었구나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LA 시의회에서 그때 이 경찰 예산 삭감하자 반대 운동에 이제 한인 시의원 잔니가 반대를 했죠. 이러면 안 예, 된다. 그 조브 스카이노 전 시의원하고. 유일한 두 명이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해요. 맞습니다. 예. 그 두 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현명했고 네.
이렇게 미래를 볼 줄 알았다는 그때 당시 것을 두 분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그렇죠. 먹었었죠. 예. 그리고 사실 조브 스카이노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이고요. 경찰 출신입니다. LAPD 맞아요. 출신이고 또 잔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노조와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리띠아 라만이라든가 네. 이제 그 굉장히 강성 진보 시의원들이 BLM 편을 BLM 편 들었죠.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LA 시민들, 주민들이 LA 카운티 주민들이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누가 정확하고 예를 들면 잔리 네네. 그때 판단이 올바랐구나. 그리고 사실 조브 스카이너도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 선거에도 출마를 했잖아요. 사실 경찰 예산 그랬었죠. 강화해야 된다. 네네. 해가 그걸 기치로 해서.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못한 시의원들, 예를 들면 니시아 라만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또 일지구의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성 진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찰을 아예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원래 액티비스트 출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출하는 거는 물론 뭐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됐다,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맞죠. 다음 선거 사이클 때 그걸 기억하고 제대로 된 저희가 지금 뽑지 그런 말자고 투표를 얘기하는 게 하지 아니지 않을까 않습니까? 싶습니다. 예. 저희 삶에 누가 해를 끼쳤나라고 봤을 때 경찰 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경찰을 그럼 빼면은 그러면 그만큼 누군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을.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내놓고 있어요. 뭐 민병대를 세우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난 경찰 싫어.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 죽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싫어. 걔네들 없애야 돼. 이런 저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시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경찰 조직을 와해시키자. 그 네. 대신에 주민 단체들로 구성된 그 아까 뭐 민병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민들로 구성되고 단체들로 구성된 뭔가 치안 뭐 이런 그 디파트먼트를 있죠. 만들자라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비무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거 칼 들고 총 들고 오는 사람한테 비무장이라니. 그럼 결국에 그 사람들도 2차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 LAPD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LAPD 수는 이만큼 줄어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금도 안 오는데 그때는 오겠습니까라는 거죠. 더더욱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못하고 휩쓸려서 그냥 안티 경찰 움직임에 이렇게 휩쓸려서 경찰 예산 삭감을 하자는 운동에 이렇게 동참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굉장히 주민이. 열받네요. 예, 생각해 보면. 예, 신우 기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디펀더 폴리스를 외쳤던 정치인들 그리고 주민분들,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경찰 안 부를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뭐 지금 리스폰 타임이 너무 길다 이런 컴플레인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안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을. 냉정하게 아유, 얘기하면. 네. 맞아요. 예,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사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여기 움직임에 동참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경찰 그렇죠. 예산 삭감하자.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누가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예? 강도가 들이닥쳤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캐런 베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안 불러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리스폰 타임이 길어졌을 때도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9,700명 선을 원래 유지해야 된대요. 원래 정원이. 네. 네, 이제 뭐 지나긴 했지만은 리카루소 전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그렇게 네. 공약을 내걸었었고, 캐런 베스도 한 10,000명 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10,000명이 400만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LA 그렇죠. 시민 400만. 네. 근데 지금 그 10,000명이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8,967명이고 일각에선 8,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퇴자가 지금 대기를 이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고 새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아카데미생 60명 들어와야 되는데 30명만 지금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 추세대로면은 이게 9,500은 제가 볼 때는 한동안 힘들 것 같고, 캐런 베스도 그랬어요.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사실. 단순한 네. 계산법으로 계산법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LA시 시민이 400만 명이에요. 네. 지금 8,995명으로 제가 나눠봤더니 네. 한 사람당 400명 이상을 커버해야 됩니다. 한 사람당. 그러니까 동네 하나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400명? 그렇죠. 예. 동네 하나 커버하는 예.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냥 그 단순한 계산법이라도 딱 봤을 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가 얼마나 심각하구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 LA 경관 더 이상 안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그렇죠. 기자 말대로
딱 8천 여기까지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으면 저는 하는 15,000명까지 늘었어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도 사실 10,000명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9,500명도 버거워 보이네요. 왜냐하면 저희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저희 자녀분들도 그렇죠.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누가 이 경찰 예산 삭감에 동참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정치인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네, 요새 한국 뉴스 보면은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건 미국의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들도 이렇게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NN, 뉴욕타임스, AFP 통신 연달아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 남성이 차를 몰고 보행자들에게 돌진해 들이받은 뒤 흉기 난동을 부려서 최소 14명이 다쳤다. 또 며칠 전 서울에서는 칼부림 공격, 그러니까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칼부림 공격으로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강력 범죄가 적은 한국에서 이런 사건은 원래 이례적이죠. 드물다. 그렇죠. 이렇게 보도를 했고 NYT, AFP 통신도 비슷한 내용의 그런 기사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1.3명 사망이래요. 원래 한국이 이렇게 네. 그 살인 사건 10만 사망자가 명당요. 2021년. 시간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10만 명당 7.8명. 어유.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안전한 거죠, 한국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안전한 국가에서 최근 강력 범죄, 특히 이렇게 칼 흉기 사건이 칼부림 사건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지면서 흉흉해졌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세요, 신우 기자? 이번 뉴스 보면서 이건 이제 그 미국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본 건데. 네, 저는 신림동 사건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흉기 난동이 유행처럼 예고되고 있고 뭐 진짜 소셜 미디어에서도 좀 이렇게 그 모방 범죄 비슷하게 막 네, 지금 예고글 올라오는 하지 게 않아요? 예. 유행이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살인 예고글이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예. 유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드디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예고된 것만,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날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고된 그러니까 살인 예고 관련 글만 거의 200건이래요. 어이구야, 네. 200건 거의 200건. 살인 예고. 예고. 네. 어디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 네. 이렇게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근데 그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그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다 잡히고 있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10대래요. 10대. 네. 관심 받고 싶어서 혹은 뭐 하고 싶어서 눈길 끄니까 또. 눈길을 끄니까. 네. 근데 또 그 중에서는 좀 한국 청소년들이 요즘 교활하다. 교활하다고 해야 되는 게 14살 미만이 꽤 많대요. 14살 미만이 지금 이렇게 촉법소년이군요. 촉법소년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법망을 이렇게 좀 네. 피해갈 수 있는 그 틈새가 있다는 네. 루프홀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렇게 하는 그쵸. 거네요. 정말 이 현상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예. 뭐 웃을 일이 아니고 그 영상들 보면은 좀 네, 섬뜩해요. 그쵸. 예. 근데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정말 유행처럼 자기 글 하나 올리는 거에 너무 네.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러나 싶은데 황 기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이 뉴스 보면서. 뭐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죠. 전 세계에서 치안 청정국이다, 범죄 네. 청정국이다라고 할 때 항상 한국이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예, 않습니까? 밤에도 안전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SNS에 그 피드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사실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 화장실에다가 지갑을 놓고 가요. 진짜로? 아무도 안 들고 갑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네, 그런 피드들이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대단하다. 빈 지갑을 네네. 거기에 놓는구나. 빈 지갑 예. 또는 자기 물건을 어딘가에 놓고 갔을 때 누군가 찾아준다거나. 실험 카메라 같은 거죠. 네네. 근데 진짜 한국에서 그렇게 네. 옛날 같았을 때는 한국에서 그런 거 도난 사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요즘은 전혀 요새 없어요. 좋아졌고. 네. CCTV가 있어서 그걸 알고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남의 물건에 잘 손을 안 네, 대시는 뭐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이제 살 만큼 이런 사니까. 일본도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예, 잘 일본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일본도 흔한 그렇죠. 예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주문하기 전에 자리 맞잖아요. 네. 그때 그냥 저는 가방 같은 거를 그냥 놓고 가도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죠. 네,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가방을 그냥 미국에서? 놓고 네. 갔더니 어떤 백인 할아버지분께서 제 가방을 챙기셔서 저한테 오시더니 너 온 지 얼마 안 됐지. 여기서 이런 거 여기 두면 안 돼 하면서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뭐 사실 그러니까 민도가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보다 낫다는 거네 지금. 아유, 그렇죠. 예, 치안이라고 네. 하면 뭐 네. 한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범죄 청정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네. 이 사실 이 칼부림이라는 게 저는 이게 더 섬뜩했던 건 뭐냐하면 한국은 다행히도 총기 소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였지. 만약에 이 사람이 총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다면 이거는 거의 뭐 100명 이상 사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보면 무차별 사격할 사람들이죠. 아유, 그렇죠. 살인범, 이 사람들은. 저 살인범들은. 그리고 방금 뭐 이 사람들은 지금 사형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근데 저는 더 괘씸한 것은 이 그 아까 김신우 기자도 짚었습니다만 SNS의 그 살인 예고글들, 예, 뭐 10대들이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60% 나머지는 뭐 20대, 30대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50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 잡힐 줄 몰랐겠죠, 당연히. 네, 예. 그렇겠죠. 근데 요즘에 사이버 수사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래서 다 잡아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관심 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글이 이렇게 크게 여파를 일으킬 줄 몰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 열이 받는 건 왜냐하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네.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소한 글 하나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지들이 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하루에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마트도 못 가겠다고. 네, 이거 맞아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요. 예, 언제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심지어 지금 신림동 상권이 코로나19 때보다 아. 많이 죽었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무서워서 나가겠습니까? 아니, 어디? 지금 그리고 보면은 피해야 되는 지역도 이렇게 딱 명단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네.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리스트까지 쫙 돌더라고요. 네. 저는 예. 그리고 아까 뭐 촉법 소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 학생들의 인권 존중해 주는 거, 그 미성년자 인권 존중해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애들은 정말로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끔 정말 따끔하게 처벌을 줘야 네. 전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한국에서는 칼부림 테러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대요. 네. 그래서 칼부림 테러 관련 예보나 발생, 검거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지난 7일 기준인데요. 이 하루에만 약 5만 명이 여기에 접속을 했대요. 5만 명. 5만 명.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칼부림의 불안에 시달려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수치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누구였죠? 그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었나요? 그 네. 그냥 자기 인생이 지금 잘 안 풀려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신림동 맞죠? 신림동 사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안 끝나고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다는 그쵸. 것 자체에 근데 이게 이게 네. 비단 일반인뿐만 아니라 지금 연예인들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그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 아이돌 그룹 에스파라고 아시죠? 알죠. 네, 카리나 뭐 예. 윈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그 그룹인데 윈터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한국이 불안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총기가 없어서 한국이 적어도 미국보다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최소한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묵지마 칼부림 보면서 이게 총기 난사 사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들의 총기 난사 사건이 드디어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실제로 묻지마 칼부림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묻지마 칼부림이랑 총기 난사 사건이랑 빗대어서 비교를 많이 해서 네. 기사를 보도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 은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한국도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음지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이상한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말들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거를 직접 밖으로 나와서 무고한 시민들한테 칼을 휘둔다거나 약간 이런 살해를 진짜로 하려고 이런 마음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구나.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 좀 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근데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용의자가 체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조장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범죄로 처벌을 해서 굉장히 처벌 강도를 높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 7월 21일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네. 신림동 신림역 칼부림 사건 시작으로 8월 3일에 이제 서현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그게 백화점인가요? 백화점. 네, 예, 맞습니다. 백화점 사건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영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또 여성 한 명이 이렇게 칼 들고 협박하는 맞아요. 그것도 모방 범죄죠. 그렇죠. 그 여자 앞에서 이렇게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창으로 창문 닫아서 막긴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아 저는 되게 걱정인 게 이거 모방 범죄를 이제 여기서는 네. 카피캣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카피캣. 원래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끄는 그 살인 사건이나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면 카피캣이 줄을 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살인 예고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은 분명히 이런 그 용의 선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냥 흉기를 들고 나가서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그 용의자가 남들이 행복한 게 싫어서 그 얘기까지 했지. 흉기를 휘둘렀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남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으니까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 정신 자체가 온전치 않은 사람이겠지만 네, 그 우선 총기 난사범들이랑 네. 흉기 칼부림. 칼부림 네, 난사라고 해야 되나? 난동. 칼부림 남동범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이들이 우울증 같은 근본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이 AK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최원종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었죠. 네. 네.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피해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피해망상, 네, 네. 그래서 거의 5년에 걸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또 약까지 복용을 해왔는데 조현성 인격장애, 예. 약간 분열성 정신분열증이요, 성격장애라고 했고요. 문제가 좀 있었네요, 정신적으로. 네, 계속. 그리고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조선이에요. 네. 33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일일이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 예방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구가 이들이. 4,500만에서 예. 거의 5천만이라는데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라고 다 이렇게 그 칼부림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쵸, 이걸 그쵸. 또 자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조울증 뭐 각종 이렇게 정신적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방하기 힘든 거 같고 총기 난사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총기 난사 사건도 뭐 예방 다 할 수 있었으면 다 예방했겠죠. 근데 FBI하고 CIA 그 법망도 이렇게 피해가가지고 그렇게 네. 하는 건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봅니다. 이게 근데 강경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그 용의자와 그 연관된 사람들까지 다 강력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저는 굉장히 저는 촉법 소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법망에서 벗어나는데 그 그렇죠.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 그럼 정치권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나 자녀가 그 소위 말하는 일진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를 그 방치를 한다. 네. 그것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촉법 소년이라는 그 법 자체는 그 말도 안 좀 되는. 약간 그렇죠, 솔직히. 예. 사실 저희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촉법 소년이다 뭐다 이런 말 없을 때 그 소년원 한번 갔다 오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어깨가 되거나 뭐 이런 조폭 네. 분들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촉법 소년이다 그래가지고 일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날뛰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의 그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 이게 범죄로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예.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고 예, 봐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주로 10대들이 이렇게 또 모방 비슷하게 그 온라인 통해서 예고글을 살인 올리는- 예고를 네, 하고 그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10대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경찰들이 조사는 하고 있는 거죠, 이 학생들. 아, 네. 계속해서 예.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검거 체포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사실 이
이 그 사이버 테러 이거는 테러죠. 이 사이버 테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선 잡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광역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들이 워낙에 잡고 있기 때문에 네, IP 주소를 속여도 다 잡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어? 윤석 기자 네,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당근마켓 같은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그 커뮤니티 어플 같은 데서도 살인 예고 같은 거 올라왔는데 올리고 나서 몇 초 뒤에 삭제를 했는데도 경찰이 이걸 어떻게 IP 추적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잡아냈다고 해요. 네. 당근 마켓? 네, 당근마켓. 네, 당근마켓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좀 안 좋더라고요. 좀 불안하고 아마 다들 이렇게 저기 전화했나요 부모님한테? 그럼요. 요즘에 네, 하루에 다 한 번씩 전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사회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한국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죠. 이런 그렇죠. 뭐 칼부림 연쇄 살인마가 사건들이 있었을지언정 연달아서 이렇게 예. 나온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원영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이황, 김신우, 곽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롤링스톤즈 그러면은 뭐 음악계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예, 미국도 팝 음악 뭐 그런 얘기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롤링스톤즈가 최근에 K-팝 역사를 이렇게 그 리뷰하면서 역대 최고 K-팝 노래 100곡을 선정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1위부터 100위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뭐 보면은 100위가 이제 뭐 악동 뮤지션의 뭐 200%. 네네. 그 노래 다 아시죠? 예,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순위가 쫙.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 이 노래는 좋더라고요. 예, 네. 제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솔직히 아는 노래가 별로 없는데 예. 아무튼 이번 순위 놓고 근데 좀 그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댓글들 보면은 동의 못하겠다. 좀 납득이 안 간다. 뭐 사실 뭐- 이거는 개인 호불호가 갈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그런 대중지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음악 전문 잡지 중에 하나인 롤링스톤에서 이렇게 K-팝 순위를 1위부터 100위까지 매겼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은석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사 썼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됐나요? 이 네, 내용이? 몇 개 이렇게 됐는데 그거 반응들을 보니까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다. 기준이 대체 뭐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1위가 소녀시대 지잖아요. 네, 저 그 노래 몰랐어요, 솔직히. 그게 더 놀랍네요. 맞아요. 야, 그게 더 놀랍네요. 아니 왜냐면은 1위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나 좋은지 모르겠던데. 아, 지가 좋아요? 지보단 차라리 난 다른 노래들이 더 거기 2위, 3위 예를 들면 좋은 날이 네. 3위였고 2위가 캔디. 캔디는 오케이. 캔디도 저는 괜찮고. 굉장히 공감이 가던데. 아, 그래요? 아, 지가 한국 역대 왜냐면 그 K-팝 노래 중에 1위 할 만하다. 예, G는 제가 그때 군대 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노래였습니다. 그 어딜 가든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 노래가? 그게 아마 2000. 예, 제가 상병 때인가 일병 때였으니까 아마 2000. 아, 이거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원래 가요 그게 다 안 놓쳐요, 순위를. 아니. 나도 그때는 한 주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모든 쇼 프로. 그 당시에 이 소녀시대 이 소녀시대 팬들도 그렇지만 이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녀시대가 그 당시에 청바지에 그 하얀 티셔츠만 입고 무대에 섰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엄청나게 유행할 정도로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 하나죠. 이 지는. 예. 그 댄스가 좀 이렇게 좀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아, 어쩔 수 없죠. 아니, 벌써 지금 몇 그렇잖아요. 년이 네, 지났는데. 촌스러움은 네네. 그냥 싫으신 거 아닌가요? 아, 소녀시대 노래 중에 제가 몇 곡은 아는데 발라드 노래 몇 곡을 좀 알고. 뭐요? 발라드가 별로 없지 발라드가 않아요? 있나요, 소녀시대가? 발라드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커버곡이 아닌 것 같으네요. 아, 그 두 명이 나와서 불렀다. 그 다 부른 게 아니라 두 명이 나와서 불렀는데 그 가수는 테티서. 솔직히 해명 약간 솔직히 아닌가요? 기억나. 오케이, 넘어가요. 오케이 1위 곡은 다 그럼 동의를 하고 2위가 뭐예요? 2위가 캔디입니다. 캔디 동의하세요? 이게 저 2위?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1위가 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캔디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 알아요. 나도 그때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입대하기 전이에요. 그때 96년도. 아, 네. 그때 그때 입대하셨군요. 히트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건 아는데 H.O.T 시대를 열어 제쳤죠. 사실 캔디 노래로. 근데 이게 2위 한국 K-팝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 노래 2위라고 할 수 있나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순위들을 쭉 봤는데 저는 보아가 제가 넘버원. 팬이기도 팬이지만 보아가 18위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좀 공감을 못 하겠고요. 그 전부터 계속 황 기자 여기에 불만이 좀 많은 것 저는 아니 뭐 워낙에 팬이기도 하고 사실 보아라고 저도 보아 하면은 좋아요. 네. 그 당시에 정말 아이돌 팀 그러니까 그룹들이 판을 치던 시절에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1위를 뭐 하던 그리고 또 아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일본까지 진출해서 문을 열어 제쳤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캔디 같은 제가 그래서 이 순위들을 쭉 보니까 좀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거 같기도 좀 작품성이나 이렇게- 이런 것보다 예, 예, 작품성이 아니라 음악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그 당시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들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캔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캔디도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죠. 그렇죠. 굉장히 네네. 왜냐면 H.O.T.를 뜨게 한 노래니까. 왜냐하면 5위에 보면은 그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가 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아이돌 노래들이라던가 아니면 10대 노래만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위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네. 이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단발머리도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예. 조용필의 그 이름을 더 오빠 이렇게- 부대를 처음 예. 만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중성에 좀 초점을 맞춘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기억나는 게 저희 집 근처에 조용필이 살았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 여성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대학생 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겠는데요. 예. 그렇죠. 특히 주말에 토요일 저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 뭐 대단하다는 건 알지만 그분의 노래들 중에 이렇게 자주 듣게 되는 노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돌아와요 아무래도. 부산항에 뭐 그게 다 뭐 대단한 노래들이지만 뭐 그렇게 뭐 돌아와요 열광적으로. 예. 부산항에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면 누구든 알고 계시는 곡이죠. 근데 그 노래 잘 만들었어. 아, 돌아와요 그럼요. 부산항에는 정말 그 반주랑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생각보다 세련됐어요. 제목은 좀 약간 촌티 날지 몰라도.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그리고 3위 신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3위 아이유 굿데이. 이게 좋은 날이죠. 네, 네, 맞습니다. 좋은 날. 이 노래 근데 그렇게 선풍적이었나? 그 3단 고음 이게 3단 약간 고음 그거 아니야? 아이유를 있게 한 아이유를 아이유를 약간 있게 한 그나마 존재. 인지도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지만 아이유의 좋은 날로 약간 정성기를 맞았. 그 사실 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3단 고음은요. 예. 3단 고음. 이게 근데 너나 데뷔곡은 나나 아니죠? 아니, 데뷔곡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후배 기자가 이 노래를 소개해줘가지고 그 3단 좋은 고음 한번 노래.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노래가. 그렇죠. 예. 뭐 아이유라고 하면 예. 네. 그 4위 BTS 봄날. 이거는 동의가 가. 차라리 BTS 봄날이 1위 해야 되지 않았나. 한국에서는 근데 선풍적이지 않았나요 이 노래가? 그런가요? 저는 다이너마이트나 다이너마이트는 미국에서 뜬 거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 정도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봄날은 좀 의외네요. 아 그래요? 봄날. 아니 마이크 드랍. 뭐죠 그게? 저 마이크 그거 드랍 알아요. 어? 저 그거 알아요. 은서 기자. 좋아요. 마이크 드랍 몰라요? 신나요. 신우 기자? 어떻게 나는 아는데 다 몰라 또. 네. 나는 BTS를 알게 된 게 마이크 드랍 때문에 그러신가요? 알게 됐어요. 예. 그게 이제 들어봐야겠네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음. 춤이 그 친구 호비? 호비가 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 포스가. 그래도 노래 정말 좋고 저는 뭐 요새도 들어요. 봄날 이 노래는. 네, 알겠습니다. 그 6위 블랙핑크 뚜두 네. 맞아요? 뚜두뚜두, 네, 네. 뚜두뚜두.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알죠. 아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선풍적 인기 끌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끌었었죠. 이게 더 떴어요? 아니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가 더 뚜두뚜두가 훨씬 잘 아, 나왔는데. 사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그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선풍적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요. 예. 뚜두. 이걸 리드를 한 게 제니가 더 많이 불러요? 아니면 리사가 더 많이 부르나요? 제니 아닌가요? 사실 제니인가요? 이 뚜두뚜두 같은 경우에 노래도 제니 같아, 제니. 예. 노래도 노래지만 이 뚜두뚜두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쌍권총인가요? 네. 맞나요? 아. 그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짤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 노래 듣더니 총소리를 못 들어본 애들이라고. 그런 네, 거. 그거 본 기억이 있네요. 아 진짜로? 자 7위가 빅뱅. 이거 하루하루. 이거 뭡니까 이 노래 알아요? 뭡니까라고 하루 하셨네요, 종일 지금. 하면서. 빅뱅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내가 몰라. 하루하루에 제목이? 네. 하루하루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사실 빅뱅의 하루하루도 빅뱅이 뭐 최정상에 있었지만 정말 그 탑을 찍는 그 한 순간 그 순간을 만들어줬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네. 그런가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 친구가 있는데 장난감 가게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인턴들이 타인종이었는데 빅뱅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부터 K-팝이 이렇게 미국에도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이 노래가 그럼 빅뱅은-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가요? 하루하루가? 모르겠는데 빅뱅은 약간 멤버 문제 제외하고 노래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안 좋은 노래가 없었. 네, 아, 그 진짜. 정도요? 네네. 빅뱅. 서브 빅뱅의 노래들도 엄청 좋아요. 그 주요 멤버가 지드래곤은 아니에요? GD, 태양. 탑. 뭐 그 나머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그럼 네. 8위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바로 아. 나오네. 8위. 이거 저는 이 노래 그렇게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끄럽고 아니 이거 한국 K-팝을 이때부터 잘 안 듣게 된 것 같아. 너무 이게 왜요? 이게 저희 나이트 음악 같지 않아요? 뭐, 난 나이트 음악이야. 사실 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가사가 얘기하면 2NE1 팬들이 더 싫어할 좋은데 것 저는 같은데.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이거 틀고 아, 엄청 불렀었던 그 기억이 저기 나요. 그 힘 복돋으려고.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말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그 트웬티원의 CL. CL. 예, CL이 CL? 예,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노래고요. CL이라고 21 멤버 있어요. 아, 오케이. 굉장히 이번 이슈를 통해서 세대 차가 많이 느껴지네요. 네. 자, 9위. 이건 내가 알지.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난 알아요. 아, 이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나왔을 때, 장난이 아니었죠. 예. 갑자기, 원래 팝 음악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MC 해머, 뭐, 바닐라이스, 이런 래퍼들이 인기가 이제 막 한창 인기가 많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가 나오면서, 정말 매일 그걸 틀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1위를 사실 했어야 영향력에서는 되지 그렇지 않나. 않아요? 예. 대한민국 가요계를 예. 이끌어.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몰라요. 근데 난 알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서태지 노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아, 그렇구나. 나나라요, 그치, 그 뭐 이후지. 교실 이데아 뭐 이 정도는 왜냐하면 사촌 누나들이 항상 듣고 있으니까 아는데 근데 저는 찾아서 듣고 이런 건 아니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때가 뭐 초등학교 입학 막 뭐 해서 뭐 이제 막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인가 그런데 근데 이제 서태지 같은 경우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그 대중 가요의 전후를 따질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서태지보다 YG가 더 유명해요.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YG가 양현석 양현석 분께서 근데 YG가 힘들었을 때 그걸 도와줬던 것도 서태지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YG가 그때 굉장히 초반에 힘들어가지고 킵식스 이런 밴드들이 실패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예. 이준호, 영턱스는 오히려 떴고 그 정. 맞아요. 근데 이제 실패하고 그런데 서태지가 이렇게 그 한국에서 투어할 때는 YG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YG가 또 솔로 앨범도 냈어요. 사실 그때 힘들어가지고 YG가. 대중가요가 서태지 전에는 이런 좀 진화된 팝이 없었죠. K-팝이 네. 뭐 소방차라던가 이런 분들이 앞세대라면 근데 김완선이라던가 근데 이때부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연예인이다. 네. 저 사람은 아이돌이구나라고 했을 때 전후를 따졌을 때는 그 중간에 저도 아마 뭐 서태지가 그렇다고 있지 봐요. 않나. 사실 그 전에 이제 조용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태지의 전후로 나뉜다고 봅니다. 그렇기 한국 가요계가 때문에 굉장히- 가요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예. 하고요. 그리고 지금 K-팝의 시초도 어떻게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고, 그렇죠. 예. 예. 그 뭐 사실 서태지 대표곡으로는 이제 나나라요가 있긴 하지만 다른 노래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서태지 노래 보면은 뭐 그 테이크 앨범도 좋았고, 뭐 컴백홈도 있었고, 그렇죠. 사실 필승, 뭐 하여가가 하여가도 사실 있네요. 굉장히 그 극찬을 받았죠. 그 국가까지 접목시켜가지고. 예술성이 되게 뛰어났던 노래들이 많죠. 예, 그 하여가도 가사도 그렇고. 좋았고 예. 뭐 환상 속의 그대 뭐 가사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도 원래는 서태지 근데 서태지가 이만큼 저기 로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건 내가 보니까 순위가 이게 로비도 좀 작용되지 않았나? SM이 여기 좀 있지 않아요 미국에? 예? 그쵸.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1위가 나온 것 같고 자, 원더걸스가 텔미 아, 10위. 야, 이게 10위군요. 예. 이거 이거는- JYP죠. 네, JYP. 그쵸. 예, 당시 JYP. JYP. 예, 이거는 뭐 센세이션했죠. 예, 아, 원더걸스. 네, 그쵸. 그렇죠. 만두소이. 네. 네. 모르시나요? 네, 만두소이.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 원더걸스 멤버 중에 이제 소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그 친구가 제일 인기 많았잖아요. 원더걸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약간 고양이상. 너무 어린 시절이고 이제 볼에다가 바람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만두처럼 이제 뭐나 할 때 맞네. 그래서 만두소이라고 왜 그러실까요? 예. 뭐 사실을 얘기하는데 저렇게 질색팔색을 기억나네. 맞죠? 이렇게 아니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재연을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아 기억나. 나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네. 소희가 그걸로 떴죠. 그래서 대박이 예, 났죠. 그래서 이거 JYP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진출했었잖아요. 사실 그치? 미국 진출을 안 했어야 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그때 JYP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K-팝에 이렇게 통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저희- 해외에서 K-팝의 열풍의 시초는 제가 봤을 때 원더걸스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문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 들어요. 줄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진영이 뭐 나름 여기 그 유명 프로듀서들과 함께. 자, 11위가 여기 몇 곡 더 볼게요. 11위가 이정현 와. 공감하세요 이게? 아니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거를 들어봤어요. 아 와 못 들어봤어요 그 전에는? 그 손가락 새끼 손가락 네, 마이크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광기 품은 여자분들. 그러니까 서태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정현이 연예인이 된 이유가 서태지를 보고 싶어서라고 아 했어요. 진짜요? 예. 원래 영화 배우였죠? 그 무슨 꽃에 나왔는데 이정현 원래 영화 아 배우였다가 원래는 예, 그쵸? 그렇죠. 배우로 예. 등단을 했다가 예. 등단이 아니라 저기를 했다가 예. 뭐 신중현 노래가 이제 14위고 예. 신중현 예. 선생님 노래도 있군요. 네. 네. 그다음에 트와이스. 텐미니 텐미니는 이효리의 이효리. 네. 예. 이효리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보시죠. 영향력 이게 딱 행사했죠. 대중성에 맞춰진 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노래들만 나오네요. 예. 이거는 17위 전 잘 모르겠어요. FX. 저도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네요. 네, 네. 모르세요. 뭐 은서 기자 아나요? 네. 은서 왜냐면 기자도 의외로 모르는 이 것 같아요. 노래- 젊은데. 이 노래는 노래들? FX 그때 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알아요. 그 지금 댓글 같은 거 뮤직비디오 댓글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시대를 앞서간 그거다. 시대를 앞서간 한번 노래다. 들어봐요. 그래서 잘못- 인기를 저거, 뭐 많이 네. 못 얻었구나 그 네, 시대에는. 당시에는 약간 그래도 생각보다는 근데 네. 지금 와서는 엄청 많이 다시 와 이건 진짜 시대를 앞서간 노래다. 역주행하는 건가요? 역주행까지는 예. 그리고 이게 이 19인가요? 뉴진스. 아 뉴진스 뉴진스 너무 디도? 좋아요. 네. 이 노래는 좋더라고. 찾아서 들어보니까. 뉴진스 노래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뉴진스가 지금 제일 뜨고 있죠. 지금 한국계 핫하죠. 걸 밴드 네. 중에서 지금 보니까 그 다니엘 민지. 네. 다니엘이 그 노래도 부르지 않았나요? 인어공주. 아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더빙 다니엘이 나오는- 그 다니엘입니다. 네. 그 저곳으로 작사하신 분이 지난주에 저희 그 문화충격 네. 코너에 오셨었습니다. 박원빈 그렇군요. 네. 씨라고, 예, 박원빈 씨, 감독님. 근데 뉴진스가 디토죠 노래 네, 제목이. 니도. 이건 모르겠어요. 이난영, 목포. 저도 예,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롤링스톤즈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보니까 이거 뽑은 기자들이 다 한인 기자. 아, 대다수가. 제가 봤을 물론 때는 타인종 기자도 있었는데 대다수가 한인 기자들. 그분들의 개인 사적인 그 아, 의견도 들어간 것 들어가지 같아. 않았을까. 들어간 것 같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